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진짜 돈 되는 부동산 특징입니다. 저희가 경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매는 이런 게 돈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경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로 돈 되는 물건은 이런 거다. 사실 뭐 돈 되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돈 되는 물건이 딱 특정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똑같은 2억짜리 물건을 1억 8천에 받는 사람은 얼마 돈을 못 벌 수 있겠죠. 뭐 부대 비용 내면 1,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근데 이 똑같은 2억을 1억 6천에 받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에 특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돈이 되고 저런 건 돈이 안 된다 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기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냐?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과 받을 수 없는 물건은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는 물건은 싸게 받기가 어려워요. 2억짜리라고 하면 1억 9천에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하로 쓰면 낙찰이 안 돼요. 근데 좀 안 좋아 보이는 물건은 2억짜리여도 1억 6천, 1억 5천, 뭐 1억 3천 이렇게도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경매는 좋아 보이지 않는 물건에서 차익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걱정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겉보기에 메리트가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수록 오히려 돈이 많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입찰 경쟁이 줄어들면서 2억짜리를 1억 9천이 아니라 1억 6천, 5천 그 이하로 써도 낙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하로 써도 낙찰이 되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어렵거나 특수권리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들. 우리 오전에 지금 점심 식사 MVP분이랑 하고 오셨는데 이 MVP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물건에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집에 하자, 누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고 사진이 첨부가 돼 있대요. 저는 그래서 그 하자를 처리하실 생각이면 훨씬 더 큰 차익으로 낙찰을 받으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자 부분이 다른 경쟁자들로 하여금 입찰을 꺼려 하거나 입찰을 더 싸게 하거나 하게 되면서 그게 2억짜리라고 한다면 1억 9천 8천에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수가 있는데 누가 2억짜리 1억 8천 써요. 그 물건은 500만 원 정도면 처리가 될 거고 대신 낙찰은 평소보다 2천만 원 정도 더 싸게 써라. 그래도 낙찰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물건을 찾는다기보다는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는 게 맞겠네. 그게 더 정확하고 싸게 받는다는 건 단순히 2억짜리를 1억 6천에 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물건 자체. 그래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낙찰은 제일 높게 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 특징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걱정거리가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빌라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다만 뭐 장단점은 있죠. 아파트는 황금성이 빌라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빨리 팔릴 수 있다.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반면에 빌라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금액 자체가 아파트보다 빌라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달이 내는 대출이자는 월등히 저렴합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빌라 매도되는데 3개월, 4개월이 더 걸려도 대출이자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대출이자 총액이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는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대출이자가 세거든요. 금액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남들이 기피할 만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교육생분들이 많이 받는 공동담보물건. 건물 전체가 각 호실별로 사건 번호가 부여돼서 나온 거죠. 단독 매물일 때와 물건이 15개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걱정은 15배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담보 물건이 훨씬 더 2억 기준으로 봤을 때 단독 물건이면 1억 7천을 써야 되지만 1억 5천 정도를 써도 낙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서 2천만 원을 싸게 샀는데 물건이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매도되는데 기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대출이자 계산해봤자 2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한 3개월이 걸린다고 했을 때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치면은 2천만 원을 싸게 받았는데 200만 원을 내가 못 내냐 10배를 벌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공동담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입찰했을 때 낙찰될 확률도 단독 물건보다 훨씬 더 높겠죠. 경쟁자들이 15개 물건으로 분산이 됐을 거니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또 길게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길게 있었는데 그런 날에 입찰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장에 내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바토너를 이제 쓸 수 있잖아요. 바토너를 활용해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휴일 시작 전 또는 휴일이 막 끝난 다음 날 요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휴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입찰할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동사무소나 뭐 중개사님들도 다 이 기간 동안에 쉬기 때문에 막바지 이 물건을 찾은 사람들은 휴일 끝난 다음에 다음날 입찰인 물건은 조사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시세를 물어봐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찾은 사람 그리고 휴일날 관심을 갖고 이 물건을 조사했던 사람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낮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2주 동안에 경매 입찰을 안 하잖아요. 법원에서도 쉬잖아요. 그럼 쉬는 기간 동안에 했었어야 되는 물건들이 한 번에 입찰을 한단 말이죠. 이 다음날 또는 그 다음 주까지 해서. 그래서 휴일이 길게 잡힌 그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날에 있는 물건들은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에 휴일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1주, 2주 전부터 입찰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수강생분들
분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공시가보다 싸게 떨어졌는데 네. 부동산 조사까지 마치신 거예요, 수강생분. 근데 이제 그렇게 흘러간 거 보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죠. 매수자 있다고. 여러분들 공시지가라는 건 사실 태생 자체는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매긴 건데 공시지가의 126%가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인데 PD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뭐 최저가가 공시지가인데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시지가에 받을 거면 그거는 시세조사 안 해도 돼요. 공시지가에 낙찰받아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시지가 자체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매기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에 받아간다는 건 시세보다 한 30% 40% 이상은 싸게 받는다는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에 입찰을 한다? 그거는 사실 전화조사 할 필요도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 말은 되게 놀라운 거죠. 사실 30% 40% 싸져 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게 확실하냐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매수자가 있었다라고 연락까지 받았으면 뒷목을 잡을 법하네요. 이걸 입찰을 갈까요 말까요? 이 가격에 낙찰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그럼 바토너로 한번 찔러볼까요?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흘렀는데 부동산에서는 낙찰이 됐을 줄 알고 여보세요 지금 매수자분 붙었는데 집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입찰만 했으면 무조건 낙찰인데 그죠? 단독 낙찰인데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법원에. 바토너 쓰세요 그냥 찔러보세요 라고 했었는데 네. 너무너무 아까웠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사람들이 들떠있다 보니까 네. 법원에 안 가신 것 같더라고. 아시는 분들은 그런 날 기회를 잡죠. 그리고 권리 분석상 뭔가 하자 빨간 글씨 있는 것들 중에도 문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배움의 영역이 필요한 거라서 우리 리치스쿨에 오셔도 좋고 어디 학원에서 배우셨으면 그 배운 걸 적용해서 그냥 깨끗한 것보다는 빨간 글씨들이 좀 섞여 있는 것들을 보시면 당연히 그냥 깨끗한 것보단 더 많이 싸게 되겠죠. 기피 요소가 생기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담보 물건들 우리 수강생들 많이 받거든요. 근데 공동담보하면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안 팔리지 않겠냐, 내게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물건도 미추홀구 도화동에 올레오라고 하는 단지는 미추홀구에 굉장히 많은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올레오는 굉장히 유명한 전세 사고가 터진 그 아파트 단지예요. 용도가 아파트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한 동만 아파트인 거예요. 이 물건도 9번을 낙찰 받으셨는데 이 올레오는 뭐 20개 나온 게 아니라 뭐 100개, 200개 이렇게도 순차적으로 시기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안 팔리겠는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우리 교육생분들은 어쨌든 저한테 잘 수업을 들으시고 입찰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놓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물건도 2억 7,900에 감정된 거를 1억 5천에 받으신 거예요. 물론 감정가가 좀 높긴 했지만 그게 1억 5천에 낙찰될 정도로 높진 않아요. 1억 5,300에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얼마에 하셨냐? 2억 300에 했습니다. 그럼 매도 차익이 얼마야? 매도 차익이 5천만 원이에요. 1억대 물건을 가지고 매도 차익을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4월 말 한 5월에 하셨을 거고요. 매도된 거는 10월. 물론 5개월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5개월 동안에 5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부대 비용 내서 4천만 원이라 쳐도 4천만 원이면 남들 연봉이에요. 출퇴근하지 않고도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 있는 거죠. 과연 이 물건이 단독 물건으로 나왔을 때 2억에 팔리는 물건인데 입찰자가 3명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1억 5,300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단독 물건이었으면 한 1억 7천에 낙찰이 됐을 겁니다. 1억 7천? 뭐 중후반? 그렇게 받아도 한 2천만 원 아니면 1,500만 원 남으니까 그게 또 잘못된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00만 원 벌 바에 4천만 원을 벌면 더 좋은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보통의 물건보다 더 큰 차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이렇게 공동담보로 여러 개 나온 물건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 개 나왔다고 무조건 다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나왔어도 그걸 감안해서 매도가 될 수 있냐라는 건 중개사님의 꼭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대출 80% 받으셨으면 투자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수익률 100% 나올 겁니다, 이거 잘하면. 그래서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4천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거 하기 전에 4천만 원 투자금이었는데 잔금 받고 나니까 투자금이 8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쪼개서 뭐 2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본을 불려 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시드가 좀 쌓이면 뭔가 실거주집을 마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여유자금으로 뭐 NPL, GPL 사업을 하셔도 되고,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럼 그때 레벨업을 하셔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시면 됩니다. MVP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또 두 번째 사례도 있나요? 두 번째는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빨간 글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그냥 깨끗한 물건이랑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물건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3억 1천짜리가 지금 2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교육생분이 2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고, 매도는 2억 7,5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전으로 한 3,500 정도 남기셨어요. 사진상으로 보면은 위반건축물 여기 제시외 건물이 이렇게 지붕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발코니 부분에. 그게 위반인데 요거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요 채로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를 철거
철거할 계획을 애초에 갖고 입찰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위반 건축인 채로 매도하려고 보니 매수자분께서 많이 꺼려 하신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매도될 때까지. 낙찰은 작년 9월에 받았는데 매도된 거는 올해 6월이에요. 9개월 정도가 걸린 건데 그 이유가 그냥 깨끗한 빌라들도 매도되는 데까지 3개월, 4개월 이상도 보는데 아무래도 위반 건축까지 들어간 빌라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불안하시겠죠, 매수자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뭐 9개월까지 걸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익을 만들었고 이게 깨끗한 물건이었으면 아마 2억 9천까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을 깎아서 2억 3천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2억 9천까지 매도되는 물건이. 전용 면적 14평이라서 꽤 넓거든요. 안양은 그래도 경기도 안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빌라임에도 가격이 거의 뭐 서울 화곡동, 양천구 이쪽이랑 비슷해요. 그만큼 실수요가 있는 동네고 가격이 2번이나 유찰이 됐음에도 2명밖에 안 들어오죠. 왜? 위반 건축이라는 빨간 글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결할 계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생분처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거를 위반 건축을 철거하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담보 물건인데 일단은 그 전에 이분께서 수원의 재개발 물건 우리 영상으로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재개발 물건을 2억 후반에 받아서 3억 5천에 매도를 해서 7천만 원 가량의 매도 차익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날 입찰이 또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대리 입찰을 가셨는데 마침 또 촬영 말미에 낙찰이 되셨다고 해서 너무 축하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물건이 뭔지 제가 한번 여쭤봐가지고 확인을 해왔는데 그 재개발 물건도 공동담보였고 지금 이것도 공동담보예요. 지금 우리 낙찰 사례, 매도 사례 중에 경기도 내에서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지만 화성에 있는 거는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두산님 화성에 받은 거 매도된 거 딱 하나 있고 그 이후로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공동담보 물건 몇 개냐면 이게 13개가 나왔어요. 13개 중에 5번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에 받았냐? 1억 9,300에 감정이 된 물건을 1억 400에 받았어요. 이러면 지금 낙찰가율이 54%거든요. 이러면 확정적으로 대출이 90% 나오죠. 왜냐면 90% 해줘도 담보 비율이 60%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받았고 또 나머지 물건들도 쭉 보니까 한 번 더 가격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네. 10월 28일 날 입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좀 입찰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가격대가 좀 있네요. 좀 큰 평수라서 2억 3천에 감정, 3억 3천에 감정. 근데 34%니까 이것도 떨어져서 1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찰을 노려보시되 낙찰이 제 생각에는 1억 2천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차보다 넘겨서.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충분히 다른 물건 지금 낙찰된 것들 보면은 1억 2천 이상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공동담보가 이렇게 흐르는 물건들이 생기네요. 아, 대형 평수. 이건 또 부가세를 생각을 해야겠네. 매매 사업자들은. 그래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나머지는 501호인데 요거는 대형 평수는 아닌데 엘베 있는 5층 이런 거는 이제 매매 사업자분들 보셔도 단타매도 할 수 있겠네요. 부가세 안 나오니까 몰리겠죠 엄청. 그래서 낙찰이 전차를 넘겨서 낙찰이 될 것 같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전차에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답안지가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교육생이 받은 게 이 5번 물건 301호 물건인데 14평이고 그럼 이 14평짜리가 얼마에 매도가 되냐 말씀을 여쭤봤더니 시세는 1억 6천 그리고 금매로 팔면 1억 5천 1억 5천에는 무조건 팔린다는 거죠. 1억 5천에 무조건 팔리는 걸 얼마에 받았냐? 1억 400.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단독으로 나왔다면 과연 1억 6천 5천에 가격 조사할 수 있는 물건이 1억까지 낙찰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1억 2천에 쓰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사람이 여기에 이 한 호실에 몰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동담보 물건을 좀 눈여겨보셔라. 그리고 요게 화성시 봉담읍이라서 이렇게 싸게 되는 거지 이게 또 수원에 있고 서울에 있었으면은 각 호실별로 5명 6명씩은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화성시 봉담읍이고 거기에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읍리잖아요. 그러니까 읍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해. 아, 여기에 또 사람이 안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여기 지도를 미리 봐왔거든요. 완전 시내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는 다 신축, 준신축급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걸어서 한 블럭만 넘어가시면 아파트 상권, 항아리 상권을 누릴 수 있어요. 초등학교가 근처에 없긴 하지만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상봉초, 봉당고, 봉담중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입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위 단에 속하는 겁니다. 읍리라고 해서 그냥 건너가지 마시고 읍리에도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에 들어와 있는 빌라라고 하면 당연히 메리트가 있겠죠. 왜? 아파트랑 똑같은 상권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빌라지만.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 제 느낌에는 금방 매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엔 재개발 호재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입지라든지 받으신 가격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 절충을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크고 이런 점에서도 매력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빌라들은 경매에 나와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있을까요? 재개발이 없는 반지하를 단타 매도로 접근하는 거는 피하세요. 반지하지만 지금 당장 재개발은 없지만 향후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되시면 뭐 하는 것도 괜찮죠. 왜? 반지하든 2층이든 3층이든 대지 지분은 똑같으니까. 반면에 대지 지분은 똑같은데 가격은 위층보다 더 싸니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재개발이 되면 훨씬 좋아요. 반지하가. 근데 그거는 재개발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재개발도 내가
알아보지 않고 있고 단타 매도를 할 거라면 빌라는 적합하진 않아요. 지금 반지하를 사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전월세로 들어가서 뭐 잠깐 빌려 사는 느낌인 거지 단지하를 사지는 않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반지하는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돼 있는 거, 요것도 재개발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타 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용도 자체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서 월세 세팅만 해야 되거든요.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안 돼요. 담보 대출도 뭐 사무실 용도로 받아야 되는데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비싸지고 취득세도 4.6%입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분도 이거는 취득세 4.6%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이 아닌 집을 취득세 4.6% 내서 사서 이거를 주택으로 쓰진 않겠죠. 사무실로 쓰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빌라 단지에 있는 사무실을 매수해서 그거를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이 없는, 그리고 재개발 목적도 아닌 사람이 사무실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엘베 없는 5층, 이것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베 없는 5층을 매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매수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 임장 가서 엘베 없는 5층을 한번 2번만 올라갔다 와보시면은, 그것도 여름에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4층은 서울 지역, 그리고 맥시멈 안양까지는 괜찮습니다. 단 4층이라는 걸 감안해서 더 싸게 받아라. 4층이라는 걸 감안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왜냐면 가격이 싸더라도 4층이기 때문에 그냥 매물 자체를 안 보시는 매수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가격이 싸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매도되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2층 3층과 같은 수익률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 싸게 들어가셔야 돼요. 엘베 없으면. 엘베가 있으면 반대로 4층 5층이 더 전망이 트여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층이 됩니다. 하나 더, 그리고 구조가 똑바르지 않은, 내부 구조가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마름모 형태 또는 삼각형, 꼭 이렇게 뾰족한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매도할 때 또 기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도면 확인할 수 있어요. 스피드 옥션에서 끝에 있는 호실들이 모양이 사각형으로 나올 수 없는 형태거든요. 그런 집들은 매도되는 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면 매수자분께서 들어오실 때 이제 가구 배치라든지 냉장고 둘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뾰족한 집들은 분명히 죽는 공간이 생겨서 싫어하십니다. 매수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함에 따라서 혼란스럽고 하실 텐데, 저희가 또 라이브 중강의로 또 소통하는 시간들도 준비를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졸업생분들끼리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지만, 이 무료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도 좀 교육의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은 고정적으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에는 2주 동안에 있었던 낙찰 사례, 매도 사례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거기에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 주간에 있었던 어떤 이슈,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 소개하면서 거기에 틈새를 어떻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거리들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줌으로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열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리치스쿨에서 진행하는 무료 특강들이랄지 아니면은 이슈들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해드릴 거고, 낙찰 사례, 매도 사례는 과거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 매도 사례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경매 공부, 단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규 강의도 문의가 많은데 정규 강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규 강의 졸업생 그리고 기수강생분들, 기수 중인 수강생분들 대상으로는 요 17가지 혜택, 그 외에도 혜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 안 돼 있는 뭐 열쇠공 사장님이랄지 지방 인테리어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검증되신 분들만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리치스쿨에서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명도, 세무, 입찰대행, 대출상담사님 연결, 대부 대출까지 연결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잔금 미납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졸업방에는 또 세무사님, 법무사님, 저 성과를 내신 졸업생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웬만한 경매에 대한 질문거리들은 법무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되니까 들어오시기만 하시면은 그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는 7주 교육과정으로 법무사님, 세무사님, 그리고 우리 대출실장님 오셔서 특강들도 하고요. 저랑 같이 동행임장, 법원에 가서 평일날 하루 잡아서 법원 체험과 이제 동행임장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7번 진행이 되고요. 특강이랑 동행임장, 보충 강의까지 하면 9번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빌라를 가지고 경매 교육을 해드리고 마지막 주제는 아파트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교육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매매 사업자로서 다시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매매 사업자로서 혼자 사업을 하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종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사업자들끼리 또 연결을 해서 저희가 더 편하게 경매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혜택들에 졸업생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연결을 해드려 가지고 할인 혜택을 또 드리고, 이 리치스쿨 졸업생분들끼리 어떤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그 부동산 상승기
시기에 따라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까지도 만족시켜 드리고자 또 한 주를 늘려서 또 아파트 경매 또 따로 하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 문의 많지 않나요, 요즘? 지금 대출 규제, 뭐 세금 중과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을 활용해서 무주택자이고 투자금이 좀 있으신 분은 무조건 경매로 일단 1억, 2억 정도 싸게 받아놓고 한 채 더 굴릴 수 있거든요, 투자로. 단타 매도로 굴려가시면서 시드를 늘려서 MPL, GPL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경매를 배워놓으시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아이템으로 경매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